네, 글로벌 마감 상황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간밤에 또 있었던 증시에서의 상황,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할 이야기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봐야 될 이야기도 많은데 역시 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것도 우리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결국에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아마 잠정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에 있을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의 긴급 대책 회의 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이 회의가 좀 판이 커지고 있다고요? 예,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초에는 지금 한 10개 정도의 이제 기업들이 이제 참여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름이 안 나왔었어요. 삼성전자 외에는. 다른 데는 얘기 안 나왔다가 그다음에 조금씩 나옵니다. GM, 글로벌 파운드리. 근데 인텔이 초청이 됐고. 인텔도요? 예. 근데 이제 팻 겔싱은 이제 최근에 CEO, 최근에 이제 되신 분이죠. 거기가 잠정적으로는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CEO가 참석하면 삼성전자도 그러니까요. 그의 급에 맞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기남 부회장님 지금 짐 꾸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이나 그다음에 정상섭 오스틴 법인장이 갔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이 커졌습니다. 인텔이 지금 들어온다는 게 참 공교로운 점이 있어요. 인텔이 지금 미국의 특히 애리조나 지역에서의 6개 공장을 지금 짓는다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삼성이 텍사스와 아리조나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리조나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TSMC가 지금 6개를 또 짓는다 그랬어요. 네네. 아리조나에. 그렇다면은 이 반도체 회의의 결과 중에 하나가 아리조나를 파운드리 클러스터로 만드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잘 아시지만 이게 안보를 담당하는 안보 보좌관이 지금 주최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거는 기업 간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으로 지금 판이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반도체 공급의 부족 현상이 이것은 장기화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뭐 전기차, IT, AI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자급자족을 넘는 그런 부분들로 만드는 것이 애리조나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가세라는 게 EU도 맞춰서 180조 정도의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번 반도체 회의에서 굉장히 이 판이 커진 상태고 분명히 어떤 결과물을 내려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분명히 노력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커졌습니다. 굉장히 커졌고 여기에 진짜 올라타야 되는데 뭐 진짜로 인텔까지 부를 정도면 SK 하이닉스도 좀 부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는 파운드리 할 수 있는 데는 4군데입니다. 어디죠? 삼성, SK 하이닉스, DB, DB 하이텍, 그다음에 키 파운드리 그래갖고 4군데가 지금 있는데요. 뭐 다른 데는 좀 점유율은 미미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20%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파운드리 중에 하나고요. 파운드리의 성지로 애리조나가 되느냐, 여기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간단하게 삼성 실적도 간단하게 어떻게 보실지. 9조 이상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거는 시장에서 벌써 예견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거기 플러스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16일에 사실 어마무시한 지금 배당이 나가죠. 그렇죠. 네. 이 배당이 어떻게 우리나라 환율을 영향을 줄 것인가가 사실은 4월 중반에 모멘텀을 싣고 가는데 굉장히 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30조 이상이 지금 이제 나갈 거 거의 한 40조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과연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배당을 외국인들이 받으면 이걸 재투자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역송금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모멘텀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5월달에 이제 공매도라는 또 큰 것도 있고 4월 9일날 이제 연기금들의 자산 이 조정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정장도 조금 더 길어지지 않겠냐도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어떻게 발표될지, 그리고 이제 판이 커진 이 백악관에서 열릴 이 반도체와 자동차 업체들의 회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과연 또 우리 삼성전자는 누가 참여할지도 좀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이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미국에서는 계속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돈을 풀겠다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 쪽에서는 조금씩 허리띠를 좀 졸라매는 듯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좀 걱정이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이죠. 왜냐하면 네. 중국과 미국이 경기 대책이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우리나라 장이 하락장이 항상 났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확연하게 긴축 정책으로 지금 돌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뭐 중국에서 하는 일들은 일단 대출을 지금 올가매는 그래서 1분기에 신규 대출 증가율이 놀랍게도 16% 이상이 됐어요. 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전년 동기해서 이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들을 굉장히 심사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지금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연하게 경제 회복에서 신용 위험 통제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정부 정책과 중국의 정부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희한하게 우리나라에 하락장이 왔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뭐 지금 중국이 사실 개인 부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년 동기 비교해서 17% 이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거기가 금융 위기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고려해서 지금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네. 지금 방향이 다르게 갔을 때 과거 뭐 경험으로 봤으면 조금 우리에는 하락하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쪽에서의 자꾸 이 긴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솔솔 피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증시가 좀 흔들리는 양상을 최근에 그렇습니다.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엇박자에 놓일 때 뭐 우리 시장이나 우리 경제가 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통화 정책도 엇갈리게 된다면 우리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한 대비는 시청자 여러분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체크해 볼 것이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부동산 때문에 지금 뭐 난리인데, 오늘 또 선거날이기도 하고, 이런 이슈를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막 끌어오르고 있고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네요. OECD가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3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89년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뭐 얘기들이 지금보다 강한 주택 시장은 본 적이 없다. 이게 현지에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 그런가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은 주택 실거래 가격이 5% 정도 지금 상승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국가들 특히 미국은 11%, 중국은 16%, 그다음에 가장 먼저 이 코로나를 이겨냈던 뉴질랜드는 23%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거는 실물 경제하고 자산 경제의 괴리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물론 이제 뭐 초저금리, 그다음에 유동성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커집니다만은,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 회복이 지금 빠르게 됐을 때 금리 인상을 조금만 하더라도 그 충격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지금 뭐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 지금까지 보시면은 잘 알겠지만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우리가 2006년도 주택법을 이후에 일어났던 그러한 현상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들이 높아지니까 지금 정책 당국에서는 뭐 미리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요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해서 도심 안에 있는 주택의 어떤 상승률은 낮고 교외적으로는 지금 많고, 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MZ 세대, 여기가 이제 30대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고 이제 주택 구매를 하는 시기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있다.
특히 또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에 대한 지금 그쵸.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혼합적으로입니다만은 가장 지금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자산 버블이 왔을 때 그것이 지금처럼 약한 경제 컨디션에 의하면 금융 위기로 그냥 시스템적으로 지금 옮아갈 수 있는 부분.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FOMC도 지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상황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의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뭐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전 세계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까지 최양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